한 남자가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 동안 흐느껴 울었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누구보다 화려했던 사람이 마치 가족을 잃은 사람처럼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스타 마이클 잭슨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주 오래전 한 여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영국의 왕세자비 다이애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두 사람이 직접 얼굴을 마주한 것은 평생 단 한 번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마이클은 그녀의 죽음 앞에서 이토록 무너졌을까요? 사실 두 사람에게는 아무도 몰랐던 비밀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럽다던 두 사람이 한밤중이면 서로에게 전화를 걸어 함께 울던 사이였던 것입니다. 출신도 자란 곳도 전혀 다른 두 사람. 무엇이 이들을 이토록 닮게 만들었을까요? 온 세상이 사랑한 두 사람이 왜 똑같이 외로웠는지 그 4가지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남자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가난한 미국 가정에서 태어나 팝의 황제가 된 마이클 잭슨, 또 한 사람은 영국의 왕세자비, 모두의 연인이었던 다이애나였습니다. 출신도 자란 곳도 사는 세계도 완전히 달랐던 두 사람. 공통점이라곤 하나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1988년 어느 여름밤, 두 사람이 처음 마주친 순간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둘은 마치 오래 알던 사이처럼 순식간에 서로에게 빠져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무려 9년 동안 한밤중에 서로에게 전화를 걸어 긴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다른 두 사람을 묶어놓았을까요? 화려한 무대와 드레스 뒤에서 두 사람은 똑같은 상처를 안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마이클 잭슨과 다이애나 비가 심리적으로 얼마나 닮아 있었는지 4가지로 천천히 풀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유명인의 가십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은 두 사람이 어쩌면 가장 외로웠던 이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닮은 점. 온 세상이 사랑했지만 곁엔 아무도 없었다. 온 세상이 사랑했지만 정작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이애나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마이클은 호텔 문 밖으로 한 발짝도 평범하게 나설 수 없었습니다. 수억 명이 두 사람을 사랑한다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정작 두 사람은 누구보다 외로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랑받을수록 더 외로워졌다니요. 이유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유명해질수록 주변 사람들이 무언가를 바라기 시작합니다. 사진 한 장, 돈, 인맥, 소문,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저 곁에 있어주는 사람을 찾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소외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진짜 마음을 나눌 사람은 줄어드는 것이죠. 마이클에게 다이애나는 자신의 삶을 진짜로 이해해준 몇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을 묶은 진짜 끈은 이 외로움보다 더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 닮은 점. 평생 언론에 사냥당한 두 사람. 두 사람은 평생 언론에 쫓기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이애나는 어디를 가든 파파라치의 카메라에 둘러싸였습니다. 밥을 먹어도 아이를 데리러 가도 사방에서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마이클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이상한 사람이라는 식으로 부풀려져 기사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두 사람은 깊이 통했습니다. 마이클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세상에서 자신과 다이애나만큼 언론에 시달린 사람은 없었다고요. 그래서 둘은 늦은 밤 서로에게 전화를 걸어 타블로이드가 얼마나 잔인한지 함께 울며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부럽다는 두 사람이 한밤중에 전화기를 붙잡고 서로를 위로하며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늘 누군가 지켜보는 사람은 자기 집에서조차 마음을 놓지 못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상태를 만성적인 긴장, 과각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언론에 쫓기는 고통조차 두 사람의 가장 깊은 상처는 아니었습니다. 진짜 아픔은 훨씬 더 사적인 곳에 있었습니다. 세 번째 닮은 점. 사랑받고 싶었지만 사랑에서 가장 깊이 상처받았다. 온 세상이 사랑한다 외쳤지만 정작 가장 가까운 사랑에서는 누구보다 깊이 상처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이애나는 동화 같은 결혼식으로 전 세계에 부러움을 샀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한 왕실 안에서 그녀는 깊이 외로웠습니다. 우울과 마음의 병에 시달렸다고 훗날 스스로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마이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평범한 가정을 그토록 원했지만 두 번의 결혼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수억 명이 사랑한다 말하는데 정작 곁에 단 한 사람에게서 원하던 사랑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세상에 박수는 넘쳤지만 마음을 데워줄 진짜 온기는 늘 부족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마음을 채워지지 않는 애정의 허기라고 부릅니다. 아무리 큰 무대도 텅 빈 마음 한 구석을 대신 채워주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이 깊은 상처를 끌어안고도 주저앉지만은 않았습니다. 네 번째 닮은 점, 상처를 약자를 향한 연민으로 바꿨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부분입니다. 두 사람은 자신의 상처를 약한 사람들을 향한 연민으로 바꿨습니다. 다이애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모두가 에이즈 환자를 두려워하던 시절, 그녀는 장갑도 끼지 않은 맨손으로 환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바로 그 한 장면이 수많은 사람의 편견을 바꿔놓았습니다. 마이클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픈 아이들을 위해 병원과 자선단체에 큰 돈을 기부했습니다. 런던의 한 아동병원에 10만 파운드, 또 다른 자선재단에 15만 파운드를 선뜻 내놓았습니다. 자신의 어린 시절을 빼앗겼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는 아이들의 아픔을 그냥 지나치지 못했습니다. 심리학에는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깊이 아파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진짜로 이해하고 보듬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두 사람의 상처는 그렇게 누군가를 살리는 따뜻함이 되었습니다. 이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출신도 자란 곳도 전혀 달랐던 두 사람은 어째서 그토록 빨리 통했을까요? 답은 분명합니다. 두 사람은 거울처럼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이 사랑했지만 외로웠고 평생 언론에 쫓겼으며 가장 가까운 사랑에서 상처받았고 그 상처를 끝내 연민으로 바꾼 사람들. 오스카 와일드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모두 시궁창 속에 있지만 그중 누군가는 별을 올려다본다고요. 마이클과 다이애나가 꼭 그랬습니다. 외로움이라는 시궁창 속에서도 끝까지 서로를 그리고 약한 이들을 바라보며 살았으니까요. 1997년 다이애나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에 마이클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다고 전해집니다. 세상에서 가장 유명했던 두 사람이 끝내 서로에게는 가장 평범한 친구였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지도 모릅니다. 부와 명성과 박수는 외로움을 지워주지 못한다고요. 정작 사람을 살리는 것은 나를 진짜로 이해해주는 단 한 사람과 내 아픔을 남을 향한 따뜻함으로 바꾸는 마음이라고요. 여러분에게는 늦은 밤 전화를 걸어 마음을 털어놓을 단 한 사람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살며시 들려주세요. 그리고 마이클의 외로움은 그의 사랑 이야기에서 더 깊어집니다. 그가 엘비스의 딸과 결혼했던 짧고 강렬했던 만나게 그 되어 너무 이야기는 반갑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구독, 좋아요,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어떤 댓글도 제게는 무척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